자, 우리 엔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엔캠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오늘자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될 만한 내용 몇 가지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엔캠이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매출은 뭐 4, 5천억 원대를 연간 발생시키고 있지만서도 적자예요. 이익이 없습니다. 자, 이 적자인 상황에서 결국에 사업을 계속 이어가고, 또 여러분들 전액의 특성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셀 기업들 인근에다가 공장을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증설을 하는데 당연히 또 많은 비용들이 발생을 하겠죠. 자, 그래서 돈이 없는 상태에서 결국에 또 증설을 하려면, 사업을 이어가려면 자금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자금이 필요하고 자본이 필요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려면 결국에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증자입니다. 그러면 증자를 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기존 주주에 대한 가치가 훼손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 뭐 많이 물렸다 이런 걸 떠나서 일단은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리스크인 건 맞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펀더멘털적으로는 맞습니다. 이 이론이 맞는데, 근데 뭐 사실 주가가 빠지면 빠지는 대로 손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금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가치가 희석된다 혹은 뭐 이런 거는 직접 체감을 잘 못해요. 그냥 그런 이슈 때문에 유증을 한다, 뭐 그래서 주가가 빠지면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해서 빠지는 줄 아는 거지, 지금 당장 뭐 실제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주주가치의 리밸런싱은 아마 여러분들이 거의 공감은 잘 못하실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자 기준으로 몇 가지 좀 스토리를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어쩌면 되게 좋은 시나리오가 그려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 꼭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지금 2차전지 섹터가 왜 다시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엔캠에 대한 브리핑도 드릴 거지만 2차전지 섹터 자체만 놓고 봤을 때도 굉장히 지금 긍정적인 시나리오들이 많거든요. 시장에서는 2차전지 관심을 많이 안 가집니다. 그리고 뭐 테슬라 주가 좀 빠진다고 2차전지 같이 또 급락 나오고 이러는데,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는 거는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죠. 진짜 실제로 기업의 악재면 이거는 손절이 맞아요. 이거는 손절 매도 대응이 맞는데, 하지만 노이즈라는 것이 발생했다, 이거는 단순 소음이다, 그러면 이거는 저가 매수 기회겠죠. 기회. 그래서 이 기회인 것과 위기인 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려면 일단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악재인가 혹은 노이즈인가, 이거 먼저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분을 잘 해야 여러분들 뭐 꼭 2차전지뿐만 아니라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수익을 챙기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머니코드 김 대표의 무료방에 입장을 하시면 여러분들 지금 스크롤을 제가 올리면서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화면 한번 보세요. 영업 한마디가 없어요.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만, 제대로 된 정보들만 여러분들께 싹 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뭐 수익 인증 올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어그로 끌고 장사하는 거 있습니까? 없죠. 단 하나도 없어요. 추천주도 드렸으면 드렸고, HLB에도 문제 생긴 거면 문제 생겼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엔캠을 비롯해서 2차전지 관련된 코멘트도 계속 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머니코드 구독자 여러분들이 대부분 들고 계신 종목들은 거의 특이사항이 있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다 정리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아무 일이 없을 때는 그냥 알림 꺼두셔도 돼요. 그러다가 뭔가 특이사항이 생겼을 때는 머니코드 무료방을 다시 오픈을 하셔가지고 내용만 참고하셔도 된다. 어쨌든 여러분들께 뭐 하나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아마 제 무료방에 오시면은 다른 곳이랑은 느낌이 정말 다르구나라는 걸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정석에 가까운 투자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적극적인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좌측에 보이시는 김 대표 개인 번호로 머니코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입장 링크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이 문자를 남기는 것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하시고 계신데요. 제가 머니코드 채널 초반에 링크를 유튜브 채널에다가 공지를 해놨었어요. 근데 그걸 클릭하고 들어와서 오히려 텔레그램을 악용해가지고 제 방에 들어와 있는 회원들의 정보를 거기서 빼가요. 그러면서 머니코드를 사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전에 방지하려면 저도 번거롭죠. 저도 번거롭지만 직접 링크를 하나씩 다 보내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꼭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깨끗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꼭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연락처는 절대 외부에 유출되지 않습니다. 요즘 머니코드를 사칭하는 데가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머니코드가 그만큼 잘 나간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고 저한테 편안하게 연락을 주시면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영상에서 핵심적인 포인트 첫 번째는 뭐냐, 대장주 중심으로 업황 자체를 먼저 체크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기업의 이익을 계산할 때 P, Q,
C 이 세 가지를 우선적으로 본다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P가 증가하느냐, 횡보하느냐, 하락하느냐, Q도 마찬가지로 증가하느냐, 횡보하느냐, 하락하느냐 이렇게 각각 다 구해서 기업의 이익의 방향이 최종적으로 어떻냐, 올라가느냐, 중립이냐, 떨어지느냐 이걸 구하는 거예요. P가 뭡니까? 프라이스잖아요.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Q는 뭐예요? 퀀티티, 수량입니다. 그리고 C는 뭡니까? 코스트, 비용이죠.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가격 곱하기 수량 빼기 비용이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이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P는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게 좋을 거고 이익이 전체적으로 좋으려면 그 다음에 퀀티티 수량 자체도 많이 팔릴수록 좋은 거겠죠. 근데 비용은 떨어지거나 횡보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전환이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의 2차 전지 섹터는 전액도 마찬가지였지만 프라이스, 가격은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Q, 퀀티티, 캐즈미니까 당연히 떨어져요. C는 비용이지만 요거는 좀 케바케긴 한데 예를 들어 뭐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리튬 가격과 연동되니까는 판매 가격이 떨어지면 리튬 가격도 떨어지기 때문에 비용도 같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오히려 기본적인 재고 생산을 위해서 비용은 증가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거는 케바케.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앞에 P와 Q가 상방을 가리켜야 되는데 둘 다 하방을 가리키는 이런 상황들이 최근에 2차 전지의 현황이었죠. 그래서 좀 어려운 시간들을 계속 겪었었는데 자 중요한 건 이제 지금부터 대장주 중심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LG 엔솔 같은 경우에 3분기 잠정 실적이 나왔죠. 삼성전자랑 같이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 4분기의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조금 기대치가 높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AMPC, IRA의 세액공제 혜택이죠. AMPC를 수령을 하는데 이 AMPC 가지고도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뭐 보조금빨로 니네가 성장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보조금을 받는 것도 능력이에요. AMPC를 그냥 아무나 줍니까? 아니잖아요. 뭐 시상금이에요? 아니에요. AMPC를 수령하기 위해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받는 거란 말이에요. 자 어쨌든 이 보조금을 제외하면은 적자입니다. LG 엔솔도 마이너스 177억. 그래서 AMPC를 받은 게 4,660억 원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규모죠. 반 1조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적지 않은 금액을 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어요. 자, 아무튼 실적은 그랬다라는 거고 3분기 어쨌든 뭐 예상보다 컸던 IRA의 AMPC 이 세액 보조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그래도 어쨌든 AMPC도 버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직접적인 이익이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우회적인 이익이 있는 거니까 어쨌든 기업의 이익은 이익입니다. 그래서 매출액과 이익이 각각 이렇게 증가를 보였다라는 거. 그래서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소폭 상단을 넘는 수준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3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분기에 새로운 모멘텀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테슬라가 LG 엔솔 쪽으로 4680 건식 양전극에 대해서 배터리 발주를 넣었죠. 대량으로 넣었고 또 LG 엔솔이 벤츠 쪽으로도 오더를 받았다라는 내용도 있고 GM도 또 신규 모델 또 얼티엄 세일즈 쪽으로의 모멘텀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갑작스럽게 P와 Q를 증가시켜 줄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을 탈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어쨌든 생산량이 늘어나면 비용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C는 일단 중립을 유지하더라도 P와 Q가 증가세를 보일 수 있는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우리가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LG 엔솔이 최근에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업황 자체가 좋아질 것에 대한 거를 우리가 예측을 할 때는요 대장주들을 보면 됩니다.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뭐 반도체, 자동차, 화학이라든지 철강, 이제는 2차 전지까지 그리고 뭐 최근에는 바이오까지도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섹터들의 움직임을 대장주들을 먼저 보세요. 그러면 그 대장주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밑에 중후방 기업들도 같이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는 지금 어때요? 삼성전자가 죽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중후방 기업들 일부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 얘네들은 개별 모멘텀을 타고서 주가가 최근에 조금 괜찮기는 하지만 어쨌든 삼성전자 중심으로 삼성전자의 직접적인 밸류 체인들은 죽쓰고 있어요. 이건 조금 아쉽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밸류가 싼 건 맞아요. 근데 현대차는 어떻습니까? 현대차는 최근에 인도 법인에 대한 IPO라든지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거, 이 환원에 대한 모멘텀은 좀 가지고 있지만 실적은 어차피 잘 내고 있거든요. 얘네 PER이 5배 미만이에요. 굉장히 저렴한데 앞으로 더 얼마나 저렴해질 수 있냐에 대해서는 그건 좀 무리죠. 이미 지금도 싼데 얼마나 더 싸줘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같이 준 겁니다. 요건 나중에 제가 한번 풀이를 해드릴게요. PER이 싸다고 해서 무조건 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주가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지금 현재 PER이 싼 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가치주로서
현대차처럼 주주환원 정책을 노릴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보통 대부분 성장 동력을 보고서 베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성과 성장률로 따져봤을 때는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주가가 잘 못 가요. 그래서 자동차가 현대차, 기아가 조금 쉬어가는 이유인 거고, 화학이나 철강은 대표적인 시크리컬 업종들이잖아요. 이런 건 아무래도 중국의 영향을 받는데 중국이 펼치고 있는 경기 부양책이 어떻게 효과가 있느냐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타나겠죠. 이런 거 별도로 참고해 보시고, 근데 또 LG화학이라든지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같이 섞어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2차전지 섹터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LG 엔솔 중심으로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제약바이오는 뭐 이미 아시다시피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황제주 등극했죠. 알테오젠, 유한양행,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대부분 다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 HLB는 최근에 주가가 작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4위에 자리를 하고 있죠. 제약바이오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5위 안에 대부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업황 자체를 봐야 얘네들의 업황이 좋구나를 인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엔캠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전방 기업인 LG 엔솔의 주가 움직임이 좋다라는 거고, 엔솔 중심으로 이 지금까지의 불황과 업황이 좋지가 않았던 이 수요가 부진했던 이 캐즘이라는 걸 극복할 수 있는 지금 시그널이 왔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 독일 폭스바겐 기준으로 했을 때 얘네들이 독일 정부에다가 보조금을 요청을 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보조금이 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유럽 중심으로 판매량이 다시 급증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은 주가에 먼저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다시 판매량이 증가를 한다, 수요가 증가를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빠져있는 2차 캐즘을 극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배터리의 4대 핵심 소재가 뭐죠? 이미 뭐 아실 분들 다 아시겠지만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 다음에 전해액이죠. 전해액입니다. 뭔가 캐릭터 같이 생겼네요. 눈, 여기 입 같네. 그쵸? 요렇게가 이제 4대 핵심 소재인데, 이걸 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양극재가 이 리튬이온 배터리 전체에서 4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해액이 요즘에는 한 16% 정도까지 차지하고 있거든요. 양극재 다음으로 중요한 소재가 전해액이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어쨌든 뭐 양극재든 음극재든 분리막이든 전해액이든 뭐라도 하나 없으면 이거 지금 현재 상용화된 이 리튬이온 배터리라는 게 작동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 하나 빠지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어쨌든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이니까 미국 중심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주요 기업들을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있냐라고 한번 계산을 해보자면, 양극재 대체할 수 있는 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주요 기업들 못해도 3-4개 정도 되고, 일본에도 하나 있어요. 사실 음극재는 우리나라가 메인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흑연음극재와 인조흑연 음극재, 이거 중국이 더 잘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기술 조금 보태서 실리콘 함량 추가해서 실리콘 음극재,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음극재에도 뭔가 모르게 힘이 그렇게 세지는 않죠. 그냥 지금 같은 그냥 그저 그런 정도예요.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뭐 WCP라든지 SKI 테크놀로지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 말고도 중국으로 대체가 충분히 가능하기도 하고,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면은 분리막은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는 또 우선적으로 중요한 소재가 아니야. 근데 전해액은 배터리의 전체적인 성능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안전성에도 가장 중요하단 말이야. 정차되어 있는 전기차에서 화재가 나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해액이 또 잘못 흘러 넘치거나 전해액의 품질, 전해액이 분리막을 어떻게 타고 다니느냐, 막 이런 에러들, 이런 것들 때문에 화재가 보통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소재들 중에서 전해액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온도에도 정말 까다롭고, 이 품질이라는 거, 퀄리티에 다른 소재들에 비해서 정말 민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 녀석인데, 이전에도 여러분들께 엔캠에 대해서 브리핑을 많이 드릴 때 설명을 다 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글로벌 전해액 플레이어의 생산량 현황을 보시면은 2022년 데이터 기준이긴 하지만 엔캠이 여기 있습니다. 전 세계 4위 기업이에요. 근데 이 앞에 3개 기업이 다 중국 기업이고, 그래서 미국 시장에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미국을 들어갈 수 있는 1순위는 엔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엔캠이 이제 미국에 들어가면 LG 엔솔이라든지 뭐 SK라든지 SDI랑 같이 이렇게 이제 사업을 영위하게 될 텐데, 물론 다른 기업들도 있지만 어쨌든 뭐 절대적으로 또 지금 엔캠이 국내 기업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압도적인 증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많이 올라온 부분들도 있는데, 이제 캐파가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늘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계속 말씀드렸
말씀드렸지만 돈이 문제예요. 얼마만큼의 자금을 또 마련하느냐가 결국에는 얘네들이 장기적으로 캐파를 늘려갈 수 있는 여력이 된다라는 건데 이제 그 부분이 뒷받침이 좀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고 이 전액 또한 압도적으로 아직까지는 중국의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이것도 미국에서 견제를 많이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배터리의 핵심 4대 소재이고 굉장히 중요한 소재인 건 맞는데 엔캠이 지금처럼 계속 좀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자금 마련을 못하고 커져가는 시장 혹은 불황을 극복해 나가는 이 모든 시장에 대응을 못 해버리면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 물론 유증을 하거나 뭐 시비를 발행하거나 했을 때 충분히 참여자는 많을 거예요. 그래도 기업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고 기업의 미래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는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누군가는 참여는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처럼 들고 있는 분들의 기존 주주들에 대한 주주 가치가 훼손된다라는 것도 사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 뭐 어떻게 틀어막다가 엔캠이 실제로 이익을 내기 시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엔캠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익률이 그렇게 높은 사업은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는 중국의 의존도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두 가지의 과제가 있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는 이 전해액의 핵심 소재가 뭡니까 여러분들? 전해액의 핵심 소재. 전해 질 플러스 첨가제 플러스 용매잖아요. 근데 이 전해 질이 중국의 의존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게 내재화가 돼야 돼. 그래야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마진율을 좀 세이브 시킬 수가 있고 IRA의 혜택도 좀 받을 수가 있겠죠. 요건 이제 2년 동안 유예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자금 마련인데 어쨌든 엔캠의 사업이 만약에 극단적으로 꼬여버렸어. 유증을 해도 돈을 못 벌고 투자를 해도 돈을 못 벌고 돈을 계속 못 벌어. 그럼 뭐 언제까지 주주들한테 돈 달라고 할 거야. 그러다가 이제 유증 참여 비율도 낮고 예를 들어서 뭐 자본 잠식이 커진다거나 적자가 계속 깊어져서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해서 관리 종목으로 막 지정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만약에 발생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펼쳐졌을 때 없어서는 안 될 소재의 기업이 상장 폐지가 된다?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다? 그러면 대기업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대기업들이 인수를 할 가능성도 있겠죠. 하다못해 일부 지분 투자라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러한 시나리오까지는 저는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중간중간에 안정적인 이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엔캠은 쉽지 않은 길을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미래 가치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어쨌든 중간에 여러 가지 해결을 해야 될 것들에 대한 과제와 과정들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서도 정말 극단적인 상황까지 펼쳐진다면 주요 셀 기업들 중심으로 대표적으로 LG와 SK, 삼성까지 해서 얘네들이 가만히 두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어줍지 않은 잡주에 물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길을 걷고 있다면 솔직히 저는 지금이라도 더 뜯어 말리고 싶지만 정말 최악의 극단적인 상황까지 놓고 봤을 때는 주가가 많이 두드려 맞을 수는 있어도 다시 복구할 수 있는 트리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단 그러한 기술력은 가지고 있는 또 그러한 가치가 있는 기업인 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뭐 지금 기술적으로만 놓고 봐도 장기 평선의 흐름들을 타면서 장기 평선을 끼고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22만 5천 원이라는 가격을 시원하게 넘어서줘야 다시 이전처럼 뭔가 주가가 펌핑이 되고 레벨업이 될 텐데 혹여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이 가격을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을 받고서 또 빠져버린다면은 15만 원과 22만 원 사이에서의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라도 움직임을 가져가는 거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혹여나 15만 원을 깨고 내려온다. 이거는 좀 너무 위험해집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부라도 매도를 하고 옮기는 게 맞아요. 근데 일단 지금으로서는 그래도 LG엔솔 중심으로 스토리가 전체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또 2차전지 업황이 반등을 보일 수 있는 중요한 그런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시각을 지금은 유지를 해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아무튼 엔캠뿐만 아니라 지금은 2차전지 섹터를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타이밍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양하게 도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들어오셨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가시면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김 대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방에 꼭 한번 입장을 하셔가지고 다양한 내용들 참고를 해보시고 2차전지 정말 이 중요한 시점에서 엔캠도 케어를 좀 받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한번 좋은 성과 같이 만들어내 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화면 좌측에 보이시는 김 대표 개인 번호로 머니코드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는 무료방에 조건 없이 입장을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다양한 정보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